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잘 나가고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살던 여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했고 부모님 두 분은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아빠는 고위 공무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아빠 이름을 치면 얼굴도 나오고 뉴스에도 종종 나오시는 분이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신상이 다 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는 몇 년 전에 아빠의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들도 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 저희 시댁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무려 3남 2녀라는 대식구들을 키우셨던 터라 저희 결혼할 때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여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서울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남편 돈 3천, 제가 모아둔 돈 2천만 원 들고 결혼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영어권 국가에서 졸업했고 대학교 때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했고 일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300, 4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도 안정적인 월급을 벌어오고 저도 못지않게 벌고 있으니 부부의 경제 상황은 풍족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은 뒤로는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걸 도와주셨고 저는 용돈과 아들 봐주시는 수고비로 매달 100만 원씩을 드렸고 시댁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정도 보내도 매달 6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었고 집을 살 때도 저희 부모님이 현금으로 구입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대출 하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매달 남는 돈 저축하며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댁에서는 늘 고마운 며느리라 하면서 대접해 주셨고 저도 남편보다 돈을 더 벌고 있었으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댁 집안일에 휘둘리는 거 없이 딱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거리가 없어지는 일이라서 여행 금지가 되자마자 벌이가 뚝 끊기더라고요. 아이도 그때 유치원 들어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외벌이 생활이 이어졌어요. 처음에 제 일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손 놓고 놀고 있을 순 없어서 같은 동네 학생들에게 영어 과외라도 하는 중이에요. 학생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수입은 일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과외를 더 늘리고 싶어도 아이 유치원 끝나면 학원 데려다줘야 하고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집안 살림마저 손에서 놓고 살 수는 없어서 이것보다 더 하는 건 힘들겠더라고요. 아무튼 부부가 600만 원 이상 벌다가 저 때문에 갑자기 400만 원 정도 벌게 되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어요. 이제는 아이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친정엄마한테 아이 봐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에도 50만 원, 우리 친정에도 똑같이 50만 원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안 보내도 괜찮을 텐데 신혼 초부터 하던 일이라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벌이가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시댁에서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도 못했으니 이제부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면서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 점점 제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 외에 집안 재산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집에서 논다면서 시댁 제삿날에도 꼬박꼬박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시댁 제사 참석하라 해서 남편은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저 혼자 시댁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시댁 식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 용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50만 원이 좀 적다는 식으로 말하시길래 저희 친정과 똑같이 드리는 거라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우리 아들 혼자 버는 돈으로 너네 친정까지 챙기는 거냐? 하시는데 그 소리에 제가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5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 때마다 추가로 얼마씩 더 드렸으니 실제로는 더 됩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제가 아들 낳고 난 이후로 밖에서 일할 때마다 아이를 봐주셨고 그때부터 감사한 마음에 수고비와 용돈으로 조금 더 많이 드렸던 거죠. 그나마 제가 벌이가 줄기 시작한 이후로는 시댁과 똑같이 5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시댁은 멀고 친정집은 가깝기 때문에 제가 급한 일이 있으면 친정엄마가 아들 봐주세요. 제가 집에서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번 과외비로 양가 부모님 5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안 보내도 된다면 저도 그냥 집에서 아이 보면서 쉬고 말죠. 언제든지 상황 좋아지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때까지 양가 부모님들 용돈 끊지 않도록 과외라도 하면서 돈 100만 원이라도 벌고 있었던 건데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딴 식으로 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알겠다고 남편 혼자 외벌이라서 살림하기 힘들고 우리 아들 유치원 다니면서 학원도 보내야 하고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사실 용돈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벌이도 시원찮은데 돈 나갈 곳이 산더미 같으니 친정이고 시댁이고 똑같이 용돈 끊겠다 했어요. 어머님,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가 애도 봐주시고 집도 해주셨는데 용돈을 드리더라도 저희 친정에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돈 벌 때는 아무 말씀 없이 덕만 보시다가 이제 와서 외벌이 탓하시면서 친정 용돈 보내는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무셨어요. 남편이 오형제 중에 장남이기라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오형제 중 넷째고 위로 형이 둘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50만 원씩 드리면서 가장 많이 챙겨드렸고 제가 다른 형제들 얼마씩 용돈 주는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안 주는 형제도 있고 보통 20에 많아야 30이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가장 많이 챙겨드린 이유는 집 대출금도 없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은 풍족하니까 대신 조금 더 많이 챙겨드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충 제사는 끝까지 마무리하고 밤늦은 시간에 운전해서 집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잠을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이 사실 다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거의 울상이 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전화기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30분 동안 통화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우리 집 용돈은 드리지 말자. 그냥 우리 집에 보내던 돈까지 장모님 용돈 드려. 라고 하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돌아온 모양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처갓집에 받기만 하고 장인 장모 얼굴 볼 면목 없이 살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상황에서도 제가 늘 시댁 친정 똑같이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답니다. 하지만 자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뒤늦게 다음날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신우들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님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하시는데 제 마음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착한 며느리 흉내는 그만하고 제 자식이랑 친정 부모님이나 더 챙길 생각이에요. 완전 며느리 노릇 안 할 수도 없어서 명절에는 시댁 내려갈 생각이지만 예전처럼 제사는 안 가고 다른 날도 챙겨드릴 생각 없어졌네요. 남편부터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도 반대할 이유 없고 그동안은 순전히 제가 좋아서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챙긴 건데 욕 먹으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눈에는 다 똑같은 며느리였을 뿐인데 뭘 잘 보이겠다고 제가 거액까지 해가면서 용돈 챙겨드리려 했는지 정말 회의감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장철은 이미 지났지만 우리 집안 김장이 1년 만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댁의 어머님은 안 계시고 홀씨아버지의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어머님을 남편 어릴 때 사별로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남편이 홀로 남은 자기 아빠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각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 지방에 혼자 사시는 아버님에게 내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다 오더라고요. 다 큰 성인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그렇게 사이 좋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버님은 지방에 사시니까 자주 마주칠 일도 없고 남편이 효자라도 크게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성격이 정말 유별나서 말하는 것마다 12조로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자주 부딪혔어요. 남편은 자기 아빠가 옛날 분이라 어쩔 수가 없다면서 내가 좀 맞춰주면 편할 거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제가 질색팔색하면서 펄펄 뛰었더니 그 뒤로는 강요하진 않아요. 저도 아버님 불편하고 만나면 자꾸 싸우니까 시댁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제게 부탁하는 일이나 제가 생각해봤을 때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댁에 내려가는 건 정말 가끔 명절이나 아버님 생신 같은 큰일에만 가기로 했죠.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정착하기까지는 결혼하고 대략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서 시아버지 하는 소리를 다 참아주기도 했고 그러다 인내심 한계를 느껴서 같이 말싸움하고 남편에게 너네 아빠 때문에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이혼한다는 소리도 해봤어요. 결국 이혼만큼은 무조건 막아야겠다 생각한 남편이 자기가 중간에서 다 조율하겠다고 나서서 저랑 아버님도 더 이상 큰 문제 만들지 않고 지냅니다. 제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버님에게 먼저 시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아버님이 먼저 제게 못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작은 것 하나라도 트집 잡아서 저를 못된 며느리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저희 집은 친정엄마가 김장해서 저희 먹을 김치를 보내주셨고 시아버지는 큰아버님 댁, 그러니까 아버님의 형수께서 2년 전까지는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큰어머님께서 더 이상 김장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자기들도 사 먹겠다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김치는 가져다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버님께 올해부터는 김치를 그냥 사 드시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먹을 수 있냐고 싫다면서 펄펄 뛰셨어요. 사실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놔두고 싶었는데 남편이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딱해 보여서 그냥 아버님이 드실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절인 배추 주문해서 사다가 기왕 하는 거 저희 먹을 것도 좀 하고 친정엄마한테도 딸이 담궈준 김치를 먹여주고 싶어서 절인 배추 3박스를 샀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많이 했다가 망하면 큰일이니까 적당한 양으로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서 배추 씻는 것부터 남편이 도와주고 속 버무리고 양념 넣을 때도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친정엄마 레시피로 만들긴 했는데 김치 담그는 일의 대부분은 남편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이 자기 아버지 갖다 드릴 생각하며 효심으로 만든 김치였는데 나중에 가져다 드릴 때는 며느리가 만든 김치라고 했나 봐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 점수 따게 해주려고 그런 소리를 한 건데 아버님은 반대로 오랜만에 며느리 트집 잡을 건수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김치 제대로 먹어보지도 않고 김치가 이상하다고 먹기 싫다면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님이 담궈주셨던 김치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김치에 국물이 많다면서 이거 못 먹겠다고 자꾸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국물이 많이 생긴 이유는 절인 배추를 남편 시켜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다 보니 너무 오래 씻어서 배추가 싱겁길래 제가 일부러 양념을 조금 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익을 때는 국물이 좀 많은 느낌이지만 익고 나면 간이 맞고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아버님이랑 말하기도 싫어서 남편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국물 있게 만들었으니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익으면 꺼내 드시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원한 대답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제가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를 원하셨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김장을 처음 해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길 원하셨을 텐데 그 심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마음에 안 들면 다신 안 해드리면 되는 거고 저는 간만 맞췄고 남편이 거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김치를 타박을 하던 내다버리던 저는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자 아버님이 열받으셔서 진짜로 김치통 안에 있는 국물을 전부 싱크대로 따라버리셨다 하네요. 나는 국물 있는 김치는 못 먹는다 하시면서요. 결국 그 김치는 진짜로 망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김치가 되어버렸죠. 그 짓을 해놓고 시댁 사람들에게 제욕을 하려고 아버님께서는 시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김치 익으면 맛있는데 양념 다 된 국물을 아깝게 왜 버리냐고 김치 그대로 두면 썩는다며 젓국이라도 사서 부으라고 시아버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그때 같이 담궜던 저희 김치는 맛있게 잘 익어서 잘만 먹었고 아버님은 김치 다 망하고 위에서부터 곰팡이 피기 시작해서 다 가져다 버리셨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편은 본인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김치 맛없다 욕만 처먹은 김장에 제대로 화가 났나 봐요. 저한테 괜히 김장하느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다시는 김장을 담그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김장은 딱 한 번 하고 그 뒤론 다신 없어져 버렸어요. 1년 후에 아버님이 또다시 김장김치 타령을 하시길래 그때는 남편이 인터넷으로 김치를 주문해서 아버님 댁으로 보내버렸고 시아버님이 또 전화해서 공장김치를 어떻게 먹냐고 징징거리시는데 남편이 그 소리 듣고 앞으로 나한테 김치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시할머니 연세가 90살이 다 되어가셔서 김장해주실 상황도 아니고 남편의 큰집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큰어머님 욕하고 다니다가 걸려서 꼴 보기 싫다고 일부러 김장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안 보내주시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이유는 제가 남편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아버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신혼 초부터 아버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한 번씩 아는 척을 하거나 아버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드리면 그때부터 심술보가 터져서 별일 아닌 일에 트집 잡고 승질을 버럭버럭 내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해본 김장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사실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우리 엄마 김장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 정도 간 맞추는 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처음에 남편이 아버님 드리게 김장해달라고 할 때는 기왕 하는 거 맛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세상 어떤 나쁜 며느리가 일부러 맛없게 해서 골탕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저야 진작부터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았고 가능하면 뭐든지 엮이지 않으려고 했다지만 이번 일로 남편도 아버님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김장이건 뭐건 앞으로 귀찮게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돈이면 다 효도할 수 있죠. 아들이 넘치는 효심에
자기 아버지 드리려고 김치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는데 맛없다고 욕먹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게 마음 좀 곱게 쓰시지. 며느리랑 기싸움하고 싸워봐야 자기 아들만 피곤해지는 걸 아셔야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